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1, 2학년군 국어 읽기 성취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도 3월부터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서에 이 내용이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읽기를 먼저 보는 이유는 읽기가 학습의 도구가 되니까 먼저 보는 거죠.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문해력하고도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왜 중요하냐면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교과서도 만들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학습, 또 교사의 교사학습, 지도, 배워야 될 내용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이유, 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읽도록. 읽을 수 있도록. 이게 성취 기준이죠. 그래서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잘 읽으면 잘한 거죠. 이게 지금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정도까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러면 우리 아이가 글자와 단어와 문장과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기를 잘한다.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읽기 실력이 좋은 거예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문장과 짧은 글을 알맞게 띄어 읽어요. 잘 띄어 읽는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읽은 다음에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거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게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에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글 속에 나오는 인물이 있겠죠. 그 인물의 마음, 그 다음에 생각, 마음과 생각은 좀 다르겠죠. 인물의 마음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인물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또는 마음, 그 자신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글을 읽고 나서 읽으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읽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이거는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죠. 290-05 이것도 태도와 관련 있는 분인데요. 그죠? 읽기 태도, 흥미, 동기와 관련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읽기에 흥미를 가지게만 해주더라도 얼마나 그 학생이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또 즐겨 읽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성취 기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소리낼 읽기가 무척 중요하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소리낼 읽기. 소리낼 읽기 단계는 이 이전 단계보다 훨씬 중요한 단계가 있죠. 최소한 자음자와 모음자, 자음과 모음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글자 자체를 소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선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상태는 지금. 자,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 낸다라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소리 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읽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읽는다. 읽는다의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읽는다는 의미 속에는 의미 파악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맨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정확하게 소리내 읽는 경우에는 의미와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전혀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글자니까 9, 9, 9, 상, 1, 1, 1. 이런 또 관계가 있겠네요. 상도 관계가 있겠네요. 발도 관계가 있겠네요. 척. 우리말은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말이 많아서 이렇게 읽자마자 의미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소리내 읽는 것도 필요한데 자, 단어 어때요, 여러분? 단어. 지도도 많죠, 종류가. 학습자. 물론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학습자 이런 걸 읽게 하진 않겠지만 감정, 화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단어라는 것을 정확하게 소리내 읽는다는 자체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문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내 읽기 속에는 소리내 읽기는 기본이고 소리내 읽으면서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의 의미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다른 글을 예를 들지 않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올바른 구어 의사소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라는 문장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글을 읽게 하진 않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글자를 식별을 해야 돼. 글자를 손에 읽어야 되니까 올, 바, 른, 구, 어 거꾸로 맨 뒤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한, 도, 지, 여, 하, 개, 연, 과, 삼, 의, 자, 습, 학, 록, 도, 잇, 수, 할, 송, 형, 을, 간, 습, 통, 소, 사, 의, 어, 구, 른, 바, 올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상 글자 깨치기를 대부분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뭐 유치원과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사교육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글자를 익히잖아요. 소리내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3 이런 경우에는 소리내 읽기와 함께 또 의미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단어 보세요. 여러분 단어. 구어, 올바르다, 올바른, 구어, 의사, 소통, 습관, 형성, 학습자, 삶, 연계, 지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읽는 순간 단어를 소리내어 정확하게 읽는 거 중요한데 읽는 순간 의미를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의미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다는 말 속에는 소리 내는 것과 더불어서 의미 구성, 의미 파악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이 그래서 짧은 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걸 다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걸 읽어도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자세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 읽는다는 말 속에는 소리도 정확하게 내야 될 것이고 의미 파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문장과 짧은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절을 붙여서 학생이 스스로 어절을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구태할 필요가 없죠. 그런 글은 거의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어절별로 띄어 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문장과 짧은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이걸 근데 호흡을 그냥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문장과 짧은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 파악이 쉽지는 않잖아요.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 읽는다 하는 거하고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 읽는다 좀 다르죠. 물론 자동화 단계를 거친 유능한 읽기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를 내기를 함과 동시에 빠르게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1, 2학년 학생들을 놓고 보면 그렇게 뭐 빠르게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띄어 읽기를 강조하는 거죠. 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가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290-01에서 이건 그 의미를 강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연습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읽는다는 말 속에는 의미 구성을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확인한다예요. 여러분 1, 2학년 군에서 벌써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중심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것들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확인하는데 중심 내용보다도 더 기본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의 문단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문단. 하나의 문단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이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문장과 짧은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성취 기준이 중요한 건데. 자, 이 성취 기준은 글을 의미 단위에 알맞게 띄어 읽으며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글을 읽으면서 의미 단위를 인식하고 이에 맞게 띄어 있는 것은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기 유창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의미 단위에 따른 어구나 어절 단위 등으로 띄어 읽기, 주어부와 서술어부 등을 단위로하여 띄어 읽기, 문장 부호에 따라 문장 단위를 인식하면서 띄어 읽기, 쉬는 지점, 쉼의 길이에 유의하며 띄어 읽기 등을 학습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심 내용이 뭐죠? 아마 중심 내용은 글을 읽고 죄송합니다. 이게 3이 아니고 중심 내용이 뭐죠?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문자가 짧은 것을 알맞게 띄어 읽기잖아요. 즉 의미가 드러나게 문자가 짧은 걸 알맞게 띄어 읽기란 말. 이게 지금 중심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쉽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죠?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확인한다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둘째 있는 이 성취 기준을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중심 내용은 이 내용인데 이걸 파악하려면은 세부 내용, 즉 각 문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세부 내용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부 내용. 그죠?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유창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거구나. 이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미 단위에 따라서 의미 단위란 말이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미 단위, 그 다음에 어구나 어절 단위 등으로 띄어 읽기도 중요할 것이고 주어부와 서술어부로 나누는 것도 있구나. 그것도 띄어 읽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문장 부호에 따라서 띄어 읽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쉬는 지점, 쉼의 길이에 따라서 띄어 읽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야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글을 읽고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지금 1, 2학년군에 나와 있는 이 읽기 성취 기준이 참 중요한 내용들인데 중요한 것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누락시켜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게 많아요. 무슨 말이죠?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이런 거 빠져 있잖아요. 세부 내용 확인하지 않고 중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글을 읽고 내용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확인.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보가 있다. 누가 나오지? 이게 나온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바로 중심 내용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밑에는 띄어 읽기가 나오고 소리 읽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인물의 마음 짐작하고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추론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기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읽기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 또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 그런 사실적인 이해에 대한 지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읽기 이 5가지의 성취 기준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학습해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역량, 능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1, 2학년 국어 수업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읽기 흥미를 가지고 저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선생님이 지도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취 기준 이면에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었죠. 사실적 내용 확인하기가 없다라는 거죠.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학습 활동을 실제 교과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을 교과서에 구현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중요한 내용을 다 이렇게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게 그 내용 부분을 잘라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학생이 답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평생 학습의 기본이 되는 학습의 도구가 되는 중요한 읽기 역량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5가지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이렇게 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글자를, 단어를, 문장을,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 읽는가? 그럼 잘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학년 입학 전에 이미 이 내용을 다 잘 수행하는 아이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공교육을 실현하는 또 교사이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학교에 오게 되면 입학 이후에 이런 역량을 기르도록 우리가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또 사실이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의무인데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문장과 짧은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읽게 하지 않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묵독이 필요하다. 어른들에게 묵독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묵독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읽기를 강조해서 읽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치원에서 소리 읽기를 연습을 잘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껏 읽어 눈으로 읽는 거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소리 읽기를 강조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소리 읽기를 하지 않으면 학생이 자기가 읽고 싶은 내용만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서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잘 드러나게끔 문장과 짧은 거를 알맞게 띄어 읽기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내용만 가지고 빨리 넘어가게 되거든요. 묵독의 장점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성인 독자 또는 유능한 독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워나가는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소리 읽기를 하지 않고 묵독으로만 읽을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인지 기능을 훨씬 더 발달시킨 이후에 묵독이 충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읽기 성취 기준을 한번 보시고 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확인한다? 이거는 2학년 정도에서 마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심 내용 확인하는 거. 그 다음 인물의 마음 짐작이 추론하기잖아요. 그죠? 이건 학생들이 많이 또 글을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기를 추측하기 게임이란 말을 하거든요. 비유로 추측하기.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궁금해해서 계속 읽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내용을 확인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사고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물의 마음이나 생각을 짐작하는 것.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슬픈 건가?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비교해보는. 그래서 1, 2학년 수준의 읽기 이런 성취 기준이 생각보다 낮진 않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읽기에 흥미 가지고 태도 갖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읽기 성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